매우 중요했었던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후에 변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코로나19는 여기서 이제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망률, 치사율 자체는 과거의 이제 글로벌 전염병보다는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감염률이 과거의 이제 글로벌 주요한 전염병들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염률이 높으면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진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감염률이 높다는 것은 이 실물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 중국의 이제 대기를 나사의 인공위성이 촬영한 1월 달에 2020년 1월 달에 촬영한 거예요. 베이징 주변과 우한 주변 여기에 이와 같은 이제 이산화 질소가 매우 많은 심한 대기 오염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얘가 이제 2월 19일까지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세가 피크, 꼭지를 만들던 그 시기에 보게 되면 미세먼지가 다 사라지게 됐어요. 또한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는 중국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낮은 치사율, 높은 감염률의 특징은 실물 경제를 멈춰 세우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확인한 주요 이제 글로벌 투자 기관들, 투자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국가, 감염이 시작되는 국가는 실물 경제가 멈춰선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공포 심리가 매우 격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한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3월 달에 나사가 다시 중국의 대기를 측정했어요. 일산화탄소도 심해지고 이산화 질소도 심해지게 되면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높은 감염률로 인해 실물 경제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현상은 발생되는 것은 맞지만 결국은 지구에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의식주,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과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 멈춰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경제 활동이 재가동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기금과 설비를 대한민국에다 만들어봤자 이 중국 여기 대한민국 서해안 쪽 이 경계에서 불어오는 이 미세먼지의 근원을 차단하지 못하게 되면 이 백약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3월 20일 날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집계한 바에 의하면 이미 30만 명을 넘어서게 됐어요. 지난 이제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분석한 바 있는 이 방향성 분석 도구를 참고하게 되면 이 25만 명이 넘어가게 되면 50만 명까지 매우 빠르게 글로벌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녹색의 선을 나타내게 됐는데 이 녹색 선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가 됩니다. 즉, 이 녹색선의 제하단선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며 이와 같은 수명주기는 기술 수명주기, 제품 수명주기, 사회과학의 철학에 속하는 생로병사의 개념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즉, 태어나게 되면 성장하게 되고 어른이 되게 되고 나이가 먹게 되면 이제 물리적으로 신체가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신체는 죽게 되지만 그 남아있는 에너지는 다시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 불교의 윤회의 원리와 같이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생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를 보게 되면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감염이 확산되던 2020년 2월까지는 글로벌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확산세가 진행이 되지 않던 시기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태동기를 벗어나게 됨에 따라 글로벌 확산세의 생해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 과거의 자료는 이제 3월 19일까지는 20만 명 초반 수준으로, 여기서는 이제 증가세가 일부분 크게 증가되지 않게 되면 일정 기간 둔화 내지 침체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우 빠른 기간에, 단기간에 30만 명이 넘어서게 됐어요. 얘가 이제 돌파가 되게 되면 위로 동일한 폭에 다시 수명 주기가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50만 명까지 이제 증가되는 그러한 폭이 열려지게 됐고,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속도를 이제 분석해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제 저희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인 녹색 비행기 궤도를 활용하게 되면 2020년 2월 13일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자 수가 피크를 만든 2월 13일을 기점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는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되면서 확산 속도가 감속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3월 22일에 이 출발했었던 이 태동기로 다시 이 코로나19 확산 속도 지표가 귀향을 하게 됐고, 50만 명까지 글로벌 감염자 수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열리게 되면서 얘의 이제 속도는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 쇠퇴기까지 진행되게 돼요. 즉, 이 지표가 말하는 것은 속도예요. 2월 13일서부터 3월 20일 경까지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속도가 감속되는 상황이었는데, 3월 20일 이후에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속도가 확산되며 매우 빠르게 50만 명까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확산되는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이 시각적 방향성 분석 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가 이제 글로벌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됐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멈춰서는 현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도 매우 격한 조정을 나타나게 됐어요.